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양이형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장 막판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미국 FOMC 회의와 소비자 물가지수 안도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신고가 랠리는 이어졌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달굴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결국 주도주는 반도체, 다시 보자 전력설비 전선주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의 동반 강세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훈풍에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가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주춤했던 전력설비와 전선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력망 강화 추세에 내수 모멘텀까지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플발 훈풍, 엔비디아발 훈풍, 그리고 미국발 다양한 반도체 훈풍에 더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면모를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를 어느 정도까지 상향을 해도 좋을지, 또 예상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현재도 충분한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 이번 이제 WWDC에서 신규 AI 서비스를 발표를 했죠.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아이폰 모델 부분들의 AI 서비스를 이제 집어넣는 방식 부분들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급등이 나오면서 시가총액도 1위를 탈환하기도 한때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식 분할을 해주면서 1,200달러에 달했던 한 주의 가치를 120달러로 낮추면서 다양한 시장 투자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 기업의 어떤 실적 성장 부분과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엔비디아 핵심 공급사인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한다면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높은 상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기준 부분의 어떤 실적 향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5조 원 이상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기본적인 실적 컨센서스가 현재 4조 6천억 정도로 예상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호재 부분들이 2018년도 이후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흐름이 3분기, 4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적인 수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포럼 SFF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수주가 약 80% 정도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심리가 좀 있겠고요. 오늘부터 진행하는 SAFE 포럼에서도 AI 관련 미국 주요 기업 CEO들과 같이
협력 논의 부분들을 해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성장과 동반되기 때문에 현재도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하셨는데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신고가 도장 깨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반도체주의 답은 HBM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이 신고가 랠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HBM이 앞으로도 시장의 주도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핵심이 좀 될 걸로 보이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처리 속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고성능 반도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많은 관련 HBM이 탑재될수록 AI 처리 기술 부분들은 연산 속도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엔비디아 공급사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관련된 부분에서 24만 원이었던 이제 목표 주가가 28만 원대로 상향이 되면서 이 관련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가 기대 심리를 상당히 좀 높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 반도체 핵심 기술인 이제 듀얼 TC 본더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HBM 핵심 부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고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현재와 같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 증시를 바탕으로 한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등등 관련 선행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실적 성장성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견인되고 또한 글로벌 증시의 주가 상승력과 반동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상승력이 연동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침체가 된다거나 정체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관련된 핵심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가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의를 해서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나 AI 반도체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고가는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가격을 논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가격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격을 언급해 드리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행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시장 상황과 잘 연동이 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부장주 가운데서는 심텍의 반등세가 특히 돋보였는데요. 메모리 기판 회복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의 회복세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또 심텍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메모리 기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HBM 반도체 부분에 가려서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적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아직까지 발전 부분들이 덜 된 나라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확장성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관련된 부분 영역에 있어서 반도체 패키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MCP를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북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90% 이상의 관련 기판 부분이나 연동된 상품 영역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심텍의 지속적인 성장성 그리고 메모리 기판 사업 영역에 대한 성장성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현재 그 미국 시장에 납품하는 대기업에 연동되는 기업이 심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 심텍 한 종목에만 관심을 가져도 무리는 좀 없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텍의 향후 가치 대비 상승 여력은 증권사 평균적인 가격 목표 주가가 4만 원대부터 5만 원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중간값인 4만 5천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추가 수주 확대와 지속적인 실적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CB 기판 쪽에서는 심텍을 탑픽으로 보셨고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력설비와 전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전력망 특별법 발의 논의 소식에 눌리는 듯했던 전력설비와 전선주가 다시금 좀 기지개를 켰습니다. 특히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등 이 전선주들의 강세가 특히 돋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전력망 추가 확충이 본격화된다면 전선주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망 확충에 따른 수혜는 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국회에서도 발의 후 폐기됐었던 특별법이 지금 다시 발의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전력망 확충법 부분들이 발의가 돼서 직접적으로 수혜 영향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리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전력망 확충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대원전선이라든지 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반영 비율이 많이 나오면서 4월하고 5월에 이미 수백 프로 이상의 상승력이 이제 진행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구리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5월 21일 기준으로 찍고 급격히 하락해주는 원자재 하락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후파동 성격 흐름에 대한 반등 정도의 흐름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전선주가 다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 주려면 국제 동가격이라든지 전기 동가격에 대한 신고가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조금 적은 만큼 접근에 대한 주의가 좀 전선주는 필요할 수 있겠고 단기적인 후파동 정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선주는 원자재 반등 효과 기대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력망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력 설비주도 같은 시각이실까요?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동과 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선 관련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왜 그러면 미리 수입해놨던 전선 부분들에 대한 구리 가격을 바탕으로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전선주는 어차피 높은 가격의 단가로 전력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마진율이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을 했을 때 그 관련 연결 주변 기기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모멘텀이 구리동이라든지 전기의 가격과 관계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 대한 상승력은 앞으로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력 설비 쪽에서도 원자력 쪽인데 이번 주도 지금 영국의 그 원자력 사절단이 방문을 해 있고 7월에도 체코와 관련된 원자력 수주 기대치 또 11차 정기분이 확정돼서 나올 경우에 최소 3기 이상의 대형 원전 부분들에 대한 발전소 건설 그리고 그에 연결되는 전력망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동되는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서전기전이라든지 보성 파텍 같은 종목들은 관심권으로 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쪽에서는 원전 관련으로 좀 관심이 유효하다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전력 설비주 내에서 김용덕 파트너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과 서전기전을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저스템부터 매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 1위 점유율 그리고 세계 시장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습도 제어 관련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제품의 수율이 50% 수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율을 높이려면 애초에 불량률을 잡아줘야 되고 그런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저스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를 꼽았죠. 그런데 저스템 같은 경우에 신기술, 칠러 냉각수를 바탕으로 한 액측 냉각 기술 및 10여 개 이상의 냉방공조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한 중소형 원천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선호주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주인데 서전기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변환기기 부분인 배전반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압이건 저압이건 직류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제품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건 전력망을 확충하건 전선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들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서가 확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발전소 같은 경우가 많이 더 들어서게 된다고 했을 때 서전 기준의 관련 전력 변환기기에 대한 수준은 지속화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반도체와 전력 설비를 주제로 김명덕 파트너의 원픽, 저스템과 서전 기전까지 만나봤습니다. AI발 확장세가 지속되는 산업들에 주목하면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20대 여성 영희님이 주인공이시고요.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2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은 70%, 해외 주식은 20%, 현금 10% 비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제주반도체, 오스코텍 등 5종목, 그리고 ETF 2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이 2종목이 있습니다. 총 9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영희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현재 영희님의 포트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높은 비중과 손실이 좀 뼈아프지만 그 외 종목들은 좀 다양한 섹터들의 분배가 되어 있고요. 트렌디함이 느껴지는 포트입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신혁승 이사께서는 70점, 정경민 팀장께서도 85점으로 두 분 모두 양호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팀장님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 높은 평가를 주셨을까요? 네, 뭐 딱 봐도 노력의 향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뭐 일부 이제 비중 높은 종목들에 대한 손절이 좀 아쉽습니다만 굉장히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고민한 흔적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종목의 뭐 선정, 분산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제 그런 분산을 해놓은 점, 그리고 20대 분들 치고 요즘 20대 분들 치고 너무 좀 낮은 해외 비중 그리고 너무 의미 없는 현금 비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 이제 감점을 했고요. 너무 많은 분산은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또 수익률을 제대로 또 발현해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놓치면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좀 리밸런싱을 통해서 과감한 결정을 하시면 조금 뭐 밸런스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고 20대시면 충분히 과감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공부하는 적이 돋보이긴 하지만 해외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 좀 낮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은 그래도 팀장님보다 10점 낮은 70점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조금 더 아쉬우셨을까요? 네, 뭐 정경민 팀장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하는 바이지만 에코프로 BM이라는 코스닥 그 대장주에 그 투자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다 뭐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자꾸 물을 타고 그 비중을 늘리면서 팔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우량주의 늪에 빠지는 뭐 그런 경우를 겪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워낙 이제 비중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점을 했고요. 다른 뭐 제주 반도체 조금 뭐 수익률이 좀 안 좋지만 사실 제주 반도체 정도는 충분히 저 정도는 뭐 일반인들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다른 모든 종목들 모두 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종목 수, 뭐 비중 이런 것들 모두 뭐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요즘 뭐 점수들이 뭐 굉장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오늘도 70점, 85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죠. 영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포트에서 에코프로비에만 빼면은 70점이 될까요? 라고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충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3년 차고요. 시드머니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2천만 원을 벗어나지 못해서 나는 주식이랑 맞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십니다. 주위에서 까먹지 않은 게 어디냐고 하지만 이런 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자, 신문의 경제, 산업면을 통해서 공통 이슈를 메모해 두고 경제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른다고 하십니다. 자, 주도주로 찜한 종목은 20에서 30% 비중으로 담고요. 나머지 종목은 5에서 10%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욕심이 나도 30% 이상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는데 손절은 미련이 남기도 하고요. 비중이 높으면 도저히 팔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죠. 내가 들고 있는 이 가장 높은 종목 비중이 30% 이상인데 30% 이상일 때 어떻게 좀 탈출 방법을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도와주시죠.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부의 비중 조절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손절을 또 강조를 좀 하자면 워렌 버핏도 손절을 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코 손절을 한다고 뭐 자존심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손절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한테 뭐 패배하는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많은 손실 혹은 다른 수익을 올릴 기회를 미연에 차단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의 탈출 전략은 이제 첫 번째로는 비중 축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병행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주식을 이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저는 해외 비중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나중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익난 종목들을 일부 매도를 하면서 함께 병행하여 매도를 해서 비중을 저는 한 10% 수준까지는 좀 낮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좀 보유를 하셔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충분한 조정 그리고 악재에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순간에는 호재에 민감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왕 좀 기다리신 거 좀 낮은 비중으로 물론 비자발적입니다만 그 나머지는 조금 끌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난 종목을 일부 매도를 병행하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10%까지 축소를 하자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영희님이 의뢰해주신 다양한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은 오스코텍입니다. 신고가 후 하락해서 불안해요. 팔고 다시 살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HD현대일렉트릭 과감하게 달리는 말에 올라탔는데 에너지가 약해서 소심해지네요. 너무 비싸게 샀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로닉 6월 들어서 올라가는데 방향을 위로 다시 잡은 건지 목표가 궁금증과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의 비중 확대 여부 그리고 애플의 매매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영희님의 첫 번째 물음표는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8월 미국 FDA 승인 이슈를 보고 지금이 딱 좋은 시기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신고가 기록 후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 아래로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팔고 재진입을 노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스코텍 뭐 종목 선정 뭐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매수하신 가격도 충분히 그 가격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 그 바이오 섹터의 그 선별적인 종목 장세, 즉 알테오젠을 필두로 주도주군을 형성했던 종목으로서
지속적인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4만 원 부근 고점을 형성 이후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음봉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으나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21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지금 뭐 조정폭은 잘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어제 그 금리나 시그널이 이제 약간 좀 퇴색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뭐 금리나 시그널이 언젠가는 또 이게 또 그 완화되면서 이제 강해질 경우 결국 바이오 섹터가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구간, 즉 21선에 걸쳐 있는 지금 이 구간이 지지될 경우에는 보유 의견 및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이면서 다만 이제 21선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매도해 놓고 그다음에 21선 재탈환할 시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선을 지지할 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혹시라도 이탈을 했을 시 매도 후 다시 좀 시점을 잡아서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영희님이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궁금증을 또 주셨습니다. 영희님의 매수가가 25만 6천 원인데요. 오늘 상승을 했지만 좀 다시 조금만 더 흔들리면 그 매수가 아래로 내려올 것 같이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좀 믿고 가도 될지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주도 주고 대장 줍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종목이 꺾이면 다른 것이 다 같이 꺾이는 이제 그런 섹터의 대장주죠. 이런 주도주 1티어는 뭐 꺾여도 가장 늦게 꺾인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매수 가격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지금 이 가격대 20만 원 중후반에서는 속도야 뭐 예전처럼 빠르진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에서 해당 섹터가 주저앉거나 혹은 미국의 이제 주도주죠 이튼 쪽이 뭐 누가 봐도 큰 변동성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영희님께서 다만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욕망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익절 손절을 사전에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25만 6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 26만 5천 원 정도를 좀 오늘 좀 종가가 27만 5천 원 정도니까 한 1만 원 정도의 좀 여유가 있죠. 이 정도를 뭐 익절 라인으로 좀 잡아놓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뭐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여기서 익절을 했다가 다시 재지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한 30만 원까지 정고점까지 목표가를 열어둔다든지 이 정도의 그런 가격 설정을 미리 해두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이제 주도주고 대장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손절가는 항상 설정해 낼 필요는 있다. 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볼까요? 영희님의 궁금증은 바로 하이로닉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홈세라를 체험해봤는데 효과가 괜찮더라고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봤는데 이 성유리 씨가 광고를 하는 걸 봤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찾아보니까 이게 상장된 기업의 또 제품이기도 하고 6월 첫날에 신규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흐름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방향을 이제 위로 확실히 잡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신혁승 이사.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보니까요. 이 만원 거지에 올라섰다가 오늘 끝에 보니까 9,870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좋게 봅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뭐 생활 속의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그 1,800억대 수준인데 이게 다만 이제 좀 기관이나 뭐 외국인의 어떤 메이저 수급이 좀 약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입질이 좀 들어오는 것도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작년 9월에 이렇게 전고점 11,8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 돌파 시에는 업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웬만한 뭐 기술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목표가 이런 거를 정하지를 않는데요. 어떤 추세를 보고 그 추세에 따라 뭐 익절이나 손절이나 정하는 스타일.
스타일이라 어떤 특정한 목표가는 정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편의상 1차 목표가는 뭐 정고점 수준이 12,000원 부근에서 만약 왔을 경우에는 뭐 한 뭐 절반이나 뭐 이렇게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파하는 수준까지 계속 이제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괜찮을 것으로 지켜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 그 미용 섹터 이쪽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클래시스 등의 어떤 대장주의 그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제 뒤늦게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서 보유하셔도 무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2,000원 정도까지 봤을 때 1차 익절가를 설정을 해놓고 대장주의 어떤 변동성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님께서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친구가 이제 중국이 앞으로 좋아지고 있고 요즘도 좋아지고 있고 ETF는 안전하고 볼 때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해줬기 때문에 찾아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진짜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고 하시네요. 자, 중국 경기도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데 비중 확대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한테 좀 질문 드려보죠. 중국 최근에 이제 제조업 지표가 확실히 이제 개선되는 분위기, 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비중 확대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영희님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네네. 저는 뭐 중국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아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도 있으셨기 때문에 미국 쪽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요즘 뭐 속된 말로 별짓을 좀 다 하고 있죠. 뭐 일부 주가도 바닥을 찍고 돌아선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제조업 가동률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제 이제 뭐 대학 동기들 또 지인들 중에 중국으로 이제 이런 주재원 나갔던 친구들이 거의 다 지금 되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내 대기업이나 또 이런 제조업에 있는 그런 산업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 중국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게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좀 철저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이 예전에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GDP 성장률이 최소 한 5에서 6% 정도의 그런 동력으로서의 수치가 좀 필요한데 지준율이나 금리나 또 부동산, 제조업, 뭐 갖은 부양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예전과는 확연하게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전기차 1위, 로봇 1위 등 뭐 첨단 산업의 선두에 있긴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된 경제적인 수치를 만들어내기에는 또 거기에 속도감을 나타내기에는 현 시점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차라리 미국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쪽보다는 미국 주식 확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궁금증은 바로 애플입니다. 다들 해외 주식 하나씩은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엔비디아를 사려고 했는데 이 가격에는 손이 안 나가서 대신에 애플을 사셨다고 합니다. 10% 비중을 담으셨는데 이 애플 매수 타이밍과 10% 비중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보유 기간과 목표가는 또 어느 정도로 잡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그 애플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지금 현재 비중이 좀 적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그 나스닥에서 그 시가총액 1, 2위를 이제 다투는 수준, 뭐 애플이 1위로 갔다가 뭐 지금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최근의 장세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움직임으로 분위기가 좌우되는 뭐 이러한 형국에서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시장의 어떤 중심이었다면 이제 애플로 그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 뭐 계속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 대한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사실 뭐 그저께 좀 안 좋았다가 바로 어제 이제 반등하고 뭐 오늘도 계속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뭐 비중도 15에서 한 25% 수준까지도 비중을 늘려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이제 주가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뭐 현재 비중을 뭐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것들은 글쎄요, 제가 이제 목표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어떤 방송에서 잘 목표가 설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10%, 20% 목표가 잡고 했다가 뭐 이게 뭐 어떤 종목들처럼 50%, 100% 가는 종목을 못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추세를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추세를 따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충분히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손절만 딱 잘하신다면 먹을 때 많이 먹고 손절할 때는 짧게 끊고 이러한 매매를 지속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섣불리 목표가를 잡고 이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왕관이 엔비디아에서 애플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란 말씀이셨는데요. 비중을 15%에서 25%까지 확대해도 괜찮겠다란 조언해 주셨고, 특정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더 낫겠다란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영희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민 팀장님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그리고 애플 걱정이다. 역시 애플을 좋게 보고 계시네요. 네, 여기 포트의 핵심은 저도 신혁승 이사와 같은 생각으로 애플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을 뭐 한 40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한 60 정도 가져가시되 일부 이제 종목 선택이 어려운 점은 ETF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이로닉 같은 종목은 뭐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고 이때 함께 에코프로비엠을 좀 축소하는 이제 이런 좀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미국 주식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미국의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7을 담고 있는 빅테크 10, 뭐 이렇게 좀 선별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ETF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뭐 이렇게 좀 적어드렸었는데 뭐 이런 것 좀 참고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플이 뭐 포트폴리오의 한 4분의 1 혹은 30%까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애플을 좀 중심으로 한 그리고 IT 첨단 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약간 리밸런싱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다 애플은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량주의 늪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사실 우리가 가장 손절이 안 되는 종목들이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그 대형주들 이런 것이죠. 뭐 약간 스몰캡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에 투자해서는 오히려 손절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무서운데 이렇게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대형주들이 질질질 이제 그 하락 추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이제 시간과 그 수익률을 모두 잃는 우량주의 늪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뭐 비중 축소 한 10% 정도만 축소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본전까지 온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상승하면서 조금씩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뭐 제주반도체, 뭐 오스코텍 여러 가지 종목들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HD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만 뭐 그 수익 실현하면은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영희님 좋은 포트폴리오로 꼭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은 아센디오입니다. 5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 있고요. 장 마감 후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특징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3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아남전자가 18만 주 가까운 거래량과 함께 3%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1,900원 돌파했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정규장에서 분위기 좋았던 전선주, 특히나 대원전선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점 짚어드리면서 바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은 EMNI고요.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정규장 마감 후에 시설투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현재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서 21,6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정규장에서 분위기 좋았던 EV 첨단 소재 4%대 상승세 보이면서 3,000원 돌파했고요. 국순당이나 삐아 같은 거래량이 상당하게 실리면서 상승불 켜고 있는 점 짚어드립니다. 바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는 종목 중에 삼성카드가 있는데요. 삼성카드 좀 체크해 보시죠. 오늘 동시호가에서 10% 넘는 급등세 11%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하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공시에 시간 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 넘는 하락불 켜면서 41,800원 선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우선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네요. 계양전기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덕성 우선주까지 거래량까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양철관이 정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증 시즌인가 싶을 정도로 유상증자 공시가 꽤 많은데요. 일단 PPI가 유상증자 공시 소식을 알리면서 하한가에 근접한 모습이고요. BGF 에코머테리얼즈도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알리면서 현재 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4,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펩트론도 1%대 좀 밀리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에는 우리기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월의 랠리 후에 6월 들어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지만 하박은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요. 시간에서는 상당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우리기술을 이끄는 원전과 SMR 모멘텀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기술은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이라든지 바이오, 해상, 풍력, SOC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SMR 소형 모듈 원전 부분에 대한 제어 계측 기술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감시, 경고, 제어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임에 따라서 원전 관련 기대 심리에 대한 확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원픽 시간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11차 정기분해 확정분해 소율 모듈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또 영국이 지금 방문해서 우리나라와 원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체코의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57기가와트급을 2030년까지 120기가와트로 늘리겠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원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원자력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이 시장의 메가 트렌드화되는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반등 이후 하락 부분들을 나타내줬었던 우리 기술로도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부분에서는 주가 자체가 수평 지지선에 해당하는 약 2,300원 정도 선 부분에 대한 지지를 받고 시간의 단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2,650원 정도까지의 추가 반등 시도 가능성은 내일장 열려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에는 국순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K푸드 흐름의 편승에서 막걸리의 저력을 보여준 기업인데요. 정규장 강보합권 시간에서는 3%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3위까지 만나보시죠. 3위에는 아남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디오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어제와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현재 정규장보다 더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2위도 함께 만나보시죠. 2위에는 아센디오가 자리했습니다. 조금 전 4시 넘어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계약 금액은 96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0%의 수준입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시가대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위에는 선진뷰티사이언스가 자리했습니다.
18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는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이번 주 들어 횡보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OTC 관련된 이제 의약품 관련 생산 공장 부분, 의약 화장품 공장 부분들에 대한 증설 소식이 시간에서 강세를 좀 이끄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화장품 원료와 제조 또 판매 부분들을 나노 기술이라든지 캡슐화 복합화 기술 등 폭넓은 어떤 기술 부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주요 제품 부분들은 자외선 차단, 선케어 관련 제품이 좀 특수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년 연속 지속적인 실적 증가와 이익률 증가 추세를 보유하고 있는 가파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장 증설 시 기대될 수 있는 추가 실적과 이익률 증가 모멘텀이 현재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화장품 트렌드가 전달에 이어서 6월달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리콘투나 한국 화장품 제조의 추가 반등이 같이 동반되는 등 메가 트렌드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매수세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으며 전체적으로는 내일장도 강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가 있는 종목들은 그 다음 거래일 기준으로는 음봉을 칠 확률이 높은 만큼 시가 접근보다는 지켜보면서 양봉이 확인됐을 때 접근이 좋아 보일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덕 주식척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봅니다. 내일장 101 화면으로 보시죠. 자, 신혁승 이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송원산업입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 로봇 섹터의 이제 전반적인 약세 마무리 국면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 이제 기대된다. 이렇게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올해 시작하면서 가장 그 주목받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까지 흐름이 좀 그리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로봇 섹터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추세가 별로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반도체 섹터는 어떤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섹터들이 약간 이제 그 성장 섹터의 순환매가 이제 돌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의 어떤 대장주죠. 뭐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그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시에는 뭐 결국에는 이제 삼성의 로봇 기업으로 이제 재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향후에 있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중장기 투자로서는 이만한 종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이 종목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정경민 팀장 원어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인데요. 이 원어원 포인트가 참 재밌네요. 예, 놀이공원, 솜사탕, 수산시장, 칼갈이, 그리고 인천공항 발레파킹.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네, 그냥 뭐 비유를 해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적어 놓은 거고요. 네네. 일단 석유화학 섹터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후행해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돌려서 좀 표현을 한 이제 문장이고요. 뭐 산화방지제, 안정제 뭐 이런 첨가제 쪽에 세계 2위의 기업입니다. 뭐 기업의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불발된 이후에 또 화학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투자 심리가 경색되면서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주가가 지금 저 밑에 바닥에서 뭐 속된 말로 빡빡 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첨가제 업체의 특성상 이제 전방위 산업들, 석유화학 업체들의 밸류컬이 나온다면 후행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계열의 종목들, 뭐 롯데케미칼 또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후행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게다가 5월에 수출 데이터까지 돌아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소간 시간차를 두고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지금
좋지 않은 업황에도 연간 한 500에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찍어내고 있고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자기 자본만 보더라도 7천억이 넘는 이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세계 2위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석유화학 업체가 업황이 좀 돌아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좀 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으로 뭐 큰 돈 벌자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저렴한 상태이니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고 제값을 향한 그런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역발상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드렸듯이 놀이공원 솜사탕집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의 송원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은 16,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13,000원 초반대다 보니까 뭐 아무런 그런 매물의 걱정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뭐 매수가는 편하게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12,000원을 종가 기준에 이탈할 시에만 뭐 손절을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송원 산업을 만나봤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창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